오늘 아침에는 제가 특별한 분을 좀 초청했습니다. 어, 동해 남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시는 김승기 목사님을 좀 모셔서 특별한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사실은 이든밸리에 휴가로 이곳에 쉬시기 위하여 오셨고 1, 2년 전에 우리 사모님이 먼저 이곳에 오셔서 좀 쉬었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적극 추천해서 이곳에서 쉬러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요 쉬지를 못하시더구만.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요 줌으로 뭐 하고 또 어제는 구도자가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신다고 또 갔다 오시고 참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목사님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특별히 창조과학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하시고 또 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그 책이 현재 우리 보건대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좀 특별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연구하신 창조과학에 대하여 좀 말씀을 좀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소개할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교 때 여수 요양병원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요양하는 곳에 다녀봤는데 이든밸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아주 쉽게 하지만 중요한 기별을 전하시고 또 사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꼭 가보라고 그래서 예, 휴가 때 쉬러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퇴하면은 이런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간 여기 참가하신 모든 참가자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 뒤에도 있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수 요양병원에 봉사할 때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먹고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하시는 분들을 여러 분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세상 진화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치료의 원리를 알려주셨는데 그거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론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근데 창조 역사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창조 역사도 창조 과학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이쁘고 잘생기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시인은 미개하지 않고 지능이 매우 뛰어난 아담과 하와였고 또 노아의 8가족이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원시인은 노아의 8가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문명이 상당히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시인이 그냥 미개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시인의 뜻이 뭐예요? 우리 국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네,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원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그냥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이 그러니까 원시인을 그냥 미개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과 시절에
어느 날 신학과 2학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한 건 아닌데 뭐 아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시인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고 아담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시인이 미개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미개하다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거를 제가 학생 전도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좀 안 될 것 같아서 학문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좀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창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언시인, 진화론은 무엇이죠? 매우 미개한 사람. 제가 이 도표를 만드는데요.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다음에 만든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 몇 년도, 신석기 시대 몇 년도 책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아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왜 책마다 학자마다 다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과거를 생각해서 이랬을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추측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다르죠. 사실 유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천주교회가 너무 타락해갖고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막 이런 거 가르치니까 지식인들이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악마나 그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진화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화론의 시작이 제가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떠한 찰스 다윈이나 어떠한 과학적인 이유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천주교회가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혹은 오해를 해서 그런 하나님은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된 다음에 그런 사상이 퍼지고 있는데 찰스 다윈이나 뭐 멜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딱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확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고대인 근대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그러니까 지적으로 과학적으로 멀리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섰던 덕분이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지적으로 더 뛰어나지만 그 사람들이 이룩한 어떤 업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자기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했다? 한 단계 더 과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근대인이지만 고대인이 더 지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누가 주장을 한 겁니까? 뉴턴이. 근데 뉴턴은요,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역사상 가장 천재 하면은 뉴턴,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뉴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진화론자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고대인파가 창조론자일까요? 근대인파가 창조론자일까요? 고대인이 더 똑똑해 라고 하는 게 고대인이고 근대인이 더 똑똑해 라고 하는 게 근대인파입니다. 그럼 고대인파가 창조론자예요? 근대인파가 창조론자입니까? 고대인파죠. 그렇죠? 자,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적으로는 고대인파가 이겼지만 다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화론자들이 학문의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주교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게 좀 먹히지가 않습니다. 아니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사는데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가 그래도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아뜨고 한다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야, 그게 하나님이야 악마야? 이런 생각을 지식인들이 하면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 진화론자 중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체계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 톰센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물을 전시하면요, 둔내에서 발견된 거는 석기, 청동기, 목기 상관없이 그냥 둔내에서 발견됐음 하고 딱 전시합니다. 그 다음에 안흥에서 발견된 거는 석기, 청동기 상관없이 이거는 안흥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톰센은 완벽한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해처 모여 그냥 지역하고 상관없이 석기 모아놓고 청동기 모아놓고 철기 모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이렇게 진화되었어. 근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거 없습니다. 그냥 진화된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옛날 사람들이 뭐 무식한 이런 사람들이 청동기 만들지 못했을 거야. 석기부터 시작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창조론적인 역사관은 어떨까? 이거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이 빨간 거는 지능입니다. 그리고 수명입니다. 지능하고 수명은 같이 간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의 9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인 여사가 그들의 활력은 20배 뛰어나다, 지금보다. 그리고 우리가 뇌 용량을 20분의 1분이 사용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뇌 용량을 다 사용하면은 지금보다 엄청나게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20배 뛰어나면은 제 IQ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4천 될까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이 엄청나게 수명이 맨 처음에 창조돼서 높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 셈 뭐 이렇게 자손들의 나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쫙 줄어들다가 계속 줄어들죠. 어느 정도 되다가 제가 이 그래프 약간 잘못 그렸는데 수평이 됩니다. 수평이 되다가 평균 얼마나 될까요? 뭐 한 70, 80, 뭐 60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때 좀 올라가죠. 요새 약간 올라가죠. 우리 수명이 평균 수명이 60, 70, 80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물질 문명은 어떤가? 물질 문명은 노아 홍수 이전의 물질 문명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약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석탄 뭐 이런 데서 석탄은 노아 홍수 때 이 식물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형성된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문명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석기 시대에 이렇게 대단한 게 발견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뛰어났을 것이다. 추측. 하지만 요거는 추측의 영역입니다. 갑자기 홍수 시대에 싹 사라졌죠. 모든 문명이 사라졌죠. 근데 노아의 8가족은 어떤 사람이었죠?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혼자 짓지는 않았겠죠. 사람들 동원해서 짓겠지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후손들에 의해서 또 이때 태어나기만 하고 죽지는 별로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수명이 오래됐기 때문에 밥의 탑을 지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아주 높은 탑을 지을 만큼 물질 문명이 뛰어났을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가 언어가 분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인구도 줄고 그러니까 모여 살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 문명이 떨어졌을 것이다. 쫙 가다가 마지막 시대에는 엄청나게 물질 문명이 올라가죠. 왜 그런가?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책이 점토 뭐 이렇게 목판 이런 거에서 대량 인쇄가 안 됐는데 이제 대량 인쇄가 됩니다. 인구가 늘고 대량 인쇄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지식이 전수가 되고 분업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만 알아요. 컴퓨터 중에서도 세라믹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 뭐 저장 정치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식은 올라가지만 한 사람의 지식의 역량은 고대인보다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적인 역사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중세 시대보다 고대의 어떠한 물질 문명이 더 뛰어난 것이 발견되면 아 이거는 창조론적 역사관이 맞구나. 왜냐하면
진화론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고대의 물질 문명이 중세보다 떨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중요합니다. 진화론적인 역사관에 의하면은 고대의 물질 문명이 중세보다 훨씬 떨어져야 됩니다. 맞죠? 근데 창조론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옛날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현대는 아니지만 중세보다 그래도 뛰어난 물질 문명이 고대에서 발견되면 이거는 인류가 좀 퇴화된 증거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석기 시대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벗겠습니다. 약간 땀이 날라 그러네요. 네, 선풍기 뜰까요? 네, 선풍기 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데입니다. 뭐 이렇게 석기 시대 이런 거 한번 가보는데 성도님들 석기 시대 박물관 가보면은 당혹스럽죠. 교인들하고 가면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야 이거 거짓말이야 그러는데 이제 뭐 설명하기가 좀 궁색하잖아요. 한국에 사실 연천리에 아술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돼서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야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보다 약간 미개했어 옛날에도. 그래서 발전한 아술리안형 주먹도끼는 없었어. 이거는 인도에서 서쪽에만 있었어. 근데 연천리에서 아술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돼 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옛날부터 그래도 뛰어난 석기가 있었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럼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렇죠? 근데 석기 시대는 완전히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2001년도에 일본에 엄청나게 국민적인 영웅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후지무라 시니치. 이거는 전 세계 신문과 TV에 다 나왔습니다. 한국의 항우석 박사 아시죠? 그것처럼 국민적인 영웅이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입니다. 일본에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잖아요. 고고학 학과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가도 하나 발견할까 말까 한 거를 이 사람은 유적을 엄청 발굴해요.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 발굴한 거는 30만 년 됐습니다. 50만 년 됐습니다. 60만 년 됐습니다. 한국보다 더 오래된 석기 유적입니다. 중국보다 오래된 겁니다. 영웅이 되겠죠? 근데 그 마이니치 신문 기자는 의심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학자들은 평생 가도 발굴하지 못하는 거 혹은 하나 발굴할까 말까 한 거 저 사람은 왜 가는 곳마다 발굴해? 이 사람이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자신이 눈 감고 일본의 고대 세계를 생각하면 어디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렇게 눈에 보인다. 뭐 이런 비슷한 말도 했습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굴하는 장소에 마이니치 신문 기자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나무에다가 숨겨갖고 그 발굴지에다 쫙. 그랬더니 카메라를 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에 사방을 보더니 아무도 없네. 발굴지에 가서 이게 그 모습입니다. 땅을 판 다음에 주머니에서 준비한 석기를 묻은 다음에 땅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자들을 불렀죠. 오늘 뭔가 대단한 거 발굴될 것 같다. 오셔라. 발굴했더니 엄청나게 오래된 70만 년 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기 어떤 유물이 발굴됐대요. 유적지에서 유물이 발견된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날 생방송으로 이 사람이 방송국에서 이거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이니치 신문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사기꾼이네. 왜냐하면 신문을 보면서 TV를 봤으니까. 신문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람이 몰래 숨기는 장면 뭐 이런 게 찍힌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기자들이 뭐 동경대학교 고고학과 뭐 이런 유명한 교수들 있잖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 교수님 최고의 권위자인데 왜 몰랐습니까? 사기쳤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자 고고학자가 석기를 발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유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몇 년 됐는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질학자한테 물어봅니다. 지질학자한테 아이고 제가 이번에 여기 유적을 발굴하는데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그리고 그런 책들이 나와 있죠. 이런 거는 뭐 몇 년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간 지질학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질학자는 요거는 30만 년 됐습니다. 50만 년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만 년 됐다고 주장되는 지층에서 발굴이 되면 30만 년. 70만 년 지층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발굴되면 70만 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질학자는 요거 몇 년이라고 어떻게 정할까요? 자기네가 안 정합니다. 고생물학자한테 물어봅니다. 고생물학자가 뭐 고등학교 때 생물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발견되는 거는 몇 년. 근데 표준화석도요. 사실은 100만 년 전에 표준화석이라고 주장되는 게 30만 년에도 발견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진화론자들 다 무시합니다. 근데 과학 철학자 중에서 쿠퍼가 하나라도 사실과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 이론은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패러다임을 주장한 토마스 쿤은 아니다. 과학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학을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아니면은 100% 진리만 가지고 과학을 결정할까요? 그렇죠. 100% 진리죠. 근데 현재 과학 세계는 토마스 쿤의 이론에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다수결로 결정된다. 진리 따지지 마라. 우리는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게 현대의 과학 세태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하죠. 결국에는 뭐냐면 근데 고생물학자는 자신들이 이거 몇 년 됐다라고 어떻게 정하는가? 지질학자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이게 순환론법입니다. 아, 어저께 목사님이 서울 간 게 아니고 사실은 부산 가셨어 라고 사모님이 아니야 여기 다른 분이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분, 이분이 이쪽에 계신 선생님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쪽 선생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쪽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아니 부산 갔대는데 서울 갔대는데 왜 부산 가셨다고 주장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도 들었어요. 이쪽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쪽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왔다 갔다. 요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환론법은 틀리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부산 가셨습니까? 서울 가셨습니까? 그쵸? 근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순환론법으로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환론법은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진화론은 순환론법입니다. 그래서 석기시대 요거 엉망이다. 근데 석기 유적지가 좀 발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개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일단은 석기시대 몇 년 됐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닙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석기시대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인도에 여기 북센티널 섬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부족들이 삽니다. 근데 이 부족에게 전도를 하러 가고자 하는 뜨거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가는 족족 순교당합니다. 요 사람이 가장 최근에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 사람들 지금 하늘 쳐다보고 활을 쏘는 겁니다. 누구하고 전쟁하는 걸까요? 헬리콥터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헬리콥터가 아직 이때는 이제 저기 없었으니까 이게 뭐죠? 드론이 없었으니까 헬리콥터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가서 막 뭐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은 외계인인가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야, 안 돼 막아야 돼. 저번에도 배 타고 누가 왔는데 우리가 할 써갖고 죽였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요 사람들은 그냥 냅둬라.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그냥 자기네끼리 살게 냅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철기 시대입니까? 석기 시대입니까? 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석기 시대.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마존에 석기인이 발견됐다라는 것이 가끔 예전에 나왔습니다. 요새는 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발전한 물질 문명을 가진 그러한 문명하고 미개한
물질 문명을 가진 사람하고 공존하는 겁니다. 계속 공존했겠죠? 중세 시대에도 공존했겠죠? 그렇죠? 100년 전에도 공존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공존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동굴이 있는데요. 백령도 아시죠? 6.25 전쟁 때 이 동굴이 그래도 외부에서 발견하기 힘든 장소에 있답니다. 그래서 6.25 전쟁 나니까 150여 명이 꽤 넓어서 이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다 나왔죠. 지금은 여기 안 살죠. 아무도 안 살죠. 근데 요 피신했던 거를 모르고 한 10년 후에 어떤 고고학자가 갔는데 깨어진 석기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귀중품은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여기 사람 살기 딱 좋은 데야. 환경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옛날 사람들이 여기 살았겠지? 그러면서 발표를 합니다. 내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유적을 발굴했다. 왜냐하면 석기는 몇 년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퇴적된 다음에 퇴적된 거를 깨서 한 거기 때문에 몇 년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석기 깨진 거 보이십니까? 요 밑에? 보이시죠? 예, 그 중에서 뭐 날카로운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불타는 적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구석기 유적입니까? 6.25 때 피난한 장소입니까? 6.25 때 피난한 장소이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대 문명은 높은 물질 문명과 낮은 물질 문명이 공존했다. 인구가 많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황하, 인더스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높은 물질 문명을 이루었지만 소수의 사람이 문명 세계와 오랫동안 격리되면 급격히 낮은 물질 문명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빙하기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움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빙하기 때는 어떻죠? 바닷물이 하늘에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북쪽에서 쌓이니까 바닷물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황하 혹은 오세아니아까지 육지로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격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물질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백령도에 피난 간 사람은 높은 물질 문명을 가졌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유적이지만 낮은 물질 문명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베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로 이주가 됐습니다. 그때 추운 겨울에 이주하면 이상하죠. 동굴 속에 숨었겠죠. 너무 뜨거워. 이때는 좀 우리가 쉬어야겠다. 한 달, 두 달. 또 비가 많이 와. 그럼 어린아이도 있는데 잠시 머문 장소의 어떤 흔적을 구석기라고 신석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죠.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또 범죄 때문에 혼자 도망가서 산 사람도 있겠죠. 일부가 산적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잠시 피신한 장소도 구석기 유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높은 물질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리고 높은 물질 문명의 흔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무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야. 근데 진화론자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아 공화국이 있습니다. 흑해 옆에 주주하나 동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회색, 청록색, 핑크색으로 염색된 직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야, 요거 미개한 사람들이야. 34,000년 전에 미개한 구석기인들이 여기 살았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직물 쪼가리들이 발견됐습니다. 직물은 이런 게 직물입니다. 근데 직물이 청록색, 핑크색.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더 컬러풀한 옷을 입었던 거예요. 청록색, 핑크색. 아주 공주님처럼 이렇게 입은 그런 옷도 입었던 겁니다. 근데 직물은 어떻게 만드는가 다 아시죠? 물레를 가지고 이게 뭐 누구죠? 간디가 이렇게 했대잖아요. 물레를 가지고 실을 빼냅니다. 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근데 이 물레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기를 기원전 5000년경에 중동에서 맨 처음에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만 빼서 안 되겠죠. 직물은 배틀해 가지고 천에 짜야 됩니다. 아시죠? 예, 우리 어머니 세대는 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 세대나. 근데 배틀은 기원전 4400년경에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34,000년 전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핑크색, 청록색 직물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물레도 있었고 배틀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직물을 만들죠. 식물에서 직물이 뭐 나와라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배틀하고 물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미개한 석기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시대 구분도 잘못됐습니다. 그런 거를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톤헨지 아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석기 구조물들이 쫙 이렇게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열을 봤더니 구면 삼각법에 의해서 그 배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요 학자가 있는데 학자는 제가 안 적어놨는데 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야 이거는 구면 삼각법을 사용해야지 요 배치가 가능한 거야. 구면 삼각법은요 뭐냐면은 평지에는 삼각형을 그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퉁불퉁 지면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삼각점 꼭지점이 하려면은 구면 삼각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 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문과니까. 근데 하여튼간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거는 기원전 4세기 말에 그리스의 수학자 오토리쿠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진화론자에 의하면 옛날 옛적 구석기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은 뭐를 아는 거예요? 구면 삼각법. 그러면 저도 모르는 거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면 삼각법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모르죠. 옛날 사람이 저와 여러분보다 수학적인 지식이 더 뛰어났다. 요거를 만든 사람은 옛날 사람 중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사실은 옛날에는요 철기보다 청동기가 더 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는 그 용광로에서 끄는 점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 700도인가 800도입니다. 근데 철기는 잘 만들려면 용광로의 온도가 2000도인가 돼야 되는지 그래야지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용광로의 온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철기보다 청동기가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는 아연하고 주석이 합금입니다. 아연, 주석. 근데 아연은 많이 발견되는데 주석은 전 세계에서 산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터키 지역의 청동기는요, 주석을 어디서 가져왔는가? 영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영국에 주석이 있다는 걸 알았고 무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닙니다.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간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는 문명의 흔적이 안 보인다. 석기 몇 개 이렇게 보인다. 근데 제가 요새 챗 GPT 때문에 행복한데 수메르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것들을 비교 중에 있습니다. 수메르의 문학하고 바벨론의 문학, 수메르의 의학 지식하고 아시리아의 의학 지식, 수메르의 법 지식하고 그 후대의 법 지식, 수메르가 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왜 뛰어날까요? 아담의 직계 후손들이 만든 겁니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학교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세기 문자 이런. 그래갖고 문자 열심히 공부하면은 간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이 답답한 겁니다. 거리에서 배회하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최초의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라. 학교에 가라. 맨 처음에 학교가 있었죠.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나의 아들아, 최초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들어라. 옛날 사람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이 미개했으니까 우리가 뛰어나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최초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노아의 아마 손자 정도가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곳곳에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노아의 증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이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증조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최초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창조론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생각한 거는 자기 선조들이 훨씬 뛰어났다.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죠. 여기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 분쟁, 내전, 정부가요 하원하고 상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이 너무 많다. 흉년이 들었는데 세금 감면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 가면은 흉년이 들어도 세금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런 거 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있었는데요. 중세 재판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제 3명의 남자가 한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잡혔죠. 근데 살해된 남자의 부인이 나중에 살인범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잡혀왔어요. 재판을 하는 겁니다. 3명은 유죄. 근데 이 부인은 살인을 교사하지도 않았고 처음에 알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나중에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럽에는 마녀 사냥 같은 게 있습니다. 저 여자 마녀 같아. 그러면은 재판 없습니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해당한 남편이 아내 부양을 소홀히 했고 아내는 살인에 관여하지 않아서 무죄. 훨씬 더 법 의식이 뛰어났습니다. 의학서, 농업서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최초의 성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여기 봐봐. 이 당시에 그 서사시 같은 게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봤더니 성경 이전에 성경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어.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성경이 이러한 근동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아마 편집했을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 유명한 책인데 제가 문화인류학 석사 박사 이제 하고 논문 쓰고 있거든요. 인류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프레이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전 세계 신화를 그냥 다 모은 겁니다. 모아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목차가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카인의 표시, 대홍수, 바벨탑. 성경 목차하고 거의 똑같죠? 근데 인간의 창조는 전 세계 신화를 봤더니 어떤 창조주가 남자를 흙으로 먼저 창조하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고 똑같아요. 전 세계 신화 공통점입니다. 여자가 먼저 타락하고 홍수가 일어났고 근데 일부만 살았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는데 신이 그 탑을 무너뜨렸더니 언어가 혼란되었다. 전 세계 신화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책 마지막에다 뭐라고 썼냐면 왜 바벨탑까지만 똑같을까? 우연히 똑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연히 똑같다. 그러면 이걸 본 다음에 우리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바벨탑까지는 인류가 하나의 공통의 역사를 가졌고 한 언어를 가졌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가졌는데 그 역사가 신화라는 형태로 곳곳에 남았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 이후로는 같은 역사가 아니니까 공통의 신화가 없는 거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술레이만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신화 책을 바탕으로 야 이거는 진짜 있었던 역사인데 나중에 신화로 변제되어서 기록에 남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트로이를 발굴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학자들이 야 신화는 완전히 허구도 있지만 진짜 역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신화라는 형태로 남은 것도 있다라고 해서 신화를 역사의 한 부분으로 모든 학자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명과 야만 보니까 똑같아요. 신화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구의 역사책이고 공통의 역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이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성경보다 이전에 쓰여졌던 길가메시 서사시나 뭐 힌두 서사시나 뭐 이런 거는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쓴 그러한 서사시다라고 생각하면 또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과학이 고대부터 중세까지 서서히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고, 그렇죠? 천동설, 하늘이 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미개한 과학 문명을 가졌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 지동설, 지구가 도니까 움직이니까. 그래서 과학은 발전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봐라, 코페르니쿠스 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다 주장을 했죠. 근데요, 코페르니쿠스는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성경을 지구의 역사책으로 믿는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천체 해전에 관하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앞에 야, 이거 내가 맨 처음에 지동설 주장한 거 아니야. 기원전 4세기에 이런 학자들이 주장했어.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슬람의 어떤 학자들도 지동설을 주장했어. 그러니까 14세기, 13세기에 중세 유럽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잖아요. 근데 기원전 그리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과학이 중세보다 뛰어났다. 맞습니까? 예,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세보다 옛날에 이 천체에 대한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마이의 도곤족이 있습니다. 이 인류학자가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학자는 가서 1년 동안 살아야 되거든요. 2년 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얘네들은 축제를 하는데 50년에 한 번 하는 축제가 있어요. 우리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축제. 50년에 한 번 해갖고 너무 희한하잖아요.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왜 50년에 한 번 합니까?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시리우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기를 그 옆에 눈에 안 보이는 디지티리아라는 별이 있는데 이게 50년에 한 번 이렇게 돕니다. 우리는 50년에 한 번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적었습니다.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나중에 유럽에서 보니까요, 시리우스 B를 1862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니까 진짜 50년마다 한 번씩 돕니다. 근데 도곤족은 이 시구이 축제를 1100년 정도 이전부터 했습니다. 도곤족이 중세 유럽의 천문학자보다 시리우스 B를 발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없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잉카의 이 삭사의 어머는요, 하나가 30톤이 되는 돌멩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32km 떨어진 곳에서 옮겼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옮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산길, 이렇게 우리 산책로 아시죠? 그런 산길로 250톤의 돌멩이 옮길 수 있는 현대인이 있나요? 없어요. 나마 한 마리 지나가는 길에. 옛날 사람은 옮겼습니다. 옛날 사람이 돌멩이 옮기는 기술이 지금보다 뛰어났다. 피리레이스 지도가 있습니다. 남극이 그려져 있는데 야,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국선장은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이 남극이라는 저 밑에 있지도 않은 거를 설마 그렸겠냐. 그런 대륙은 없어. 국선장이 증명하기 위해서 가다가 없네 그러고 올라가다 하와이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신이 됐다 그러죠. 근데 남극 대륙을 1818년에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 피레레이스 지도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얼음이 쌓였거든요. 땅 위에 얼음. 가장 높은 데는 2000m, 평균 2000m입니다. 와, 너무 대단하죠? 근데 밑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1949년에 지진파를 쐈습니다. 지진파를 쏘면은 얼음은 쫙 가다가 땅을 만나면 꺾인대요. 그래서 지도를 그렸더니 피리레이스 지도하고 똑같다. 옛날 사람이 탐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그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이거를 무시합니다. 에이, 잘 몰라. 그냥
그런 게 발견돼도 무시합니다. 근데 이런 책이 한 50권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카리아 시친 같은 사람들은 수메르 문명 너무 뛰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신들의 고향이다. 외계인이 와서 한 거야. 영장류에서 진화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진화된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거를 만들 수 있냐? 수메르 봐봐. 엄청나게 뛰어나잖아. 2층 집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막 그렇잖아. 그거는 중세보다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외계인이 이사 간 거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외계인이 달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달에 외계인이 없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외계인이 화성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성친국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근데 화성에도 없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안드로메다로 이사시켰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외계인은 거기 있을 것이다. 그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고대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중세 시대보다 고대 시대에 더 뛰어난 물질 문명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뛰어난 고대 문명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인구가 적었어요. 그리고 지배층이 자신의 이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독점했습니다. 근데 외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지식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파괴시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3일 동안 불태워졌다잖아요. 당나라가 바레를 공격했을 때도 도서관을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책이 또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은 점토에다가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대나무 같은 데다가 글을 썼고 양가죽에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파괴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 문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매우 뛰어난 물질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지구의 역사이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성경은 믿을 만한 지구의 역사책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라졌네요.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성공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성공하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러면 제가 사기치기로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사기쳐갖고 10만 원을 제가 사기쳤는데 이게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완벽하게 사기쳤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사기꾼이죠. 독재를 하기로 결심을 한 다음에 독재를 해서 북한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독재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맞지만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목적한 바를 이뤄도 사기꾼이 되고 독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 목적을 이루는 게 진정으로 성공한 겁니다. 이거의 존재 목적은 누가 만들죠? 이거를 만든 사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누가 만들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만듭니다. 또 수학 문제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막 더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요거를 곱하면은 0이 됩니다. 요 물음표는 뭘까요? 0입니다. 뭐 1을 많이 더해서 1000이 되고 억이 되고 10억이 돼도 0을 곱하면 0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을 하죠, 우리가. 작은 성공, 큰 성공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실패도 하죠. 근데 마지막에 요거 곱하면은요, 그 성공이 다 사라져요. 0이 됩니다. 요거 곱하면은 뭘까요? 요거는 물음표는 뭐죠? 죽음입니다. 수많은 성공을 해도 죽으면은 그 성공이 다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하다가 뭐 일이 한 많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요거를 곱하면은 무한이 됩니다. 뭐죠? 예, 무한을 곱하면은 무한이 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공이 좀 많지 않아도 이렇게 인생을 잘 살다가 요거를 곱하면 요거를 만나면 영원한 성공이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재벌이 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단의 비참한 노예이자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구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나의 전제 목적이지. 하나님은 나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했으니까 나 혼자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기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웃을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우리 세포가 살아나서 여호와 라파 치료가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공하시고 또 치료의 축복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